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 추가 대책을 언급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유망 서비스업에 5년간 7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합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차별을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128단 4D 낸드 플래시를 양산합니다. 기존 제품보다 생산성과 투자 효율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서울경제TV가 행복 100세, 금융의 길을 묻다란 주제로 금융자산 포럼을 열었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하반기 사적연금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양한나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서울 목동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한 토론 패널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서울 등 주택 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에 반발하는 일산을 지역구로 다시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냐는 거취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오늘 부동산 114는 하반기 아파트 시장 전망을 두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보합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서비스 산업 발전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춰 재정과 세제, 금융 지원 혜택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에 5년간 6조 원을 투자하고 민간 서비스 R&D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릴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을 찾은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가 5월 기준 4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매매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국내 인구 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56만 9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5.1% 줄었습니다. 정부가 1975년 월별로 인구 이동 집계를 시작한 이후 5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5월 주택 매매가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입주 예정 아파트도 1년 전보다 14.4%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4월 혼인 건수는 2만 건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했습니다. 4월 출생아 수도 2만 6,100명으로 집계돼 작년 4월보다 6.1% 감소했습니다. 이 모두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기록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128단 4D 낸드 플래시를 양산합니다. SK 하이닉스에 따르면 이 제품은 업계에서 가장 높은 128단 4D 낸드로 초균일 수직 시각 기술과 고신뢰성 다층 방막셀 형성 기술, 초고속 저전력 회로 설계 등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또 트리플 레벨 셀 저장 방식으로 구현한 낸드 가운데서는 최대 용량인 1테라비트를 확보했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 96단 4D 낸드보다 생산성이 40% 향상되고 투자 효율도 60% 올렸습니다.
96단 랜드에서 셀을 32단 더 추가하면서도 전체 공정수를 5% 줄여 128단 랜드로의 전환 투자 비용을 이전보다 60%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 제품을 올해 하반기부터 판매하고 이를 활용한 솔루션 제품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는 오늘 행복 100세, 금융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금융자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나서 축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손 부위원장은 특히 하반기에 사적연금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포럼 행사 전반의 모습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무전장수, 노후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장수는 공포에 가깝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노후 자산을 마련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역설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또 규제 완화 등 노후 자금 마련에 필요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올 하반기에 사적연금 활성화와 관련된 정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한 노후 대비를 위해서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같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 중에는 대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함께 금융권의 변화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 상품 수익률을 높이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동안 수익도 별로 못 내면서 수수료만 계속 떼어가는 건 아니냐라는 불신이 국민들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어떤 노후 대비 자산 관리에 하나의 그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싶은 반성도. 금융당국자들의 축사에 이어 펼쳐진 두 개의 강연. 참석자들은 이번 강연이 자신들의 노후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 노후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는 많이 평소에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강연 주제들이 딱 아주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와서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상 이 노후 대비가 남이 아닌 저에게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더욱더 금융에 대해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넘어 고령사회가 되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중요해진 노후자금 마련. 금융당국자는 물론 퇴직연금 상품을 구상하는 금융투자업 관계자, 일반 투자자와 금융을 배우는 학생들까지 다양한 이들에게 도움이 된 서울경제TV 금융자산 포럼 현장이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100세 시대 노후 준비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서울경제TV 금융자산 포럼에서 첫 번째 연사로 나선 강창희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 포럼 대표가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벗어나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에 관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금융자산을 운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가능한 빨리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소액이라도 계속 투자하라. 강창희 대표는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자산 운용 해법을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작년에 주가가 17% 떨어졌는데 그때 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 5%였습니다. 10년 그 수익률을 평균을 보면요 4.6%입니다. 작년까지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벗어나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지난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동산 가격은 맥을 못 추고 있다면서 한국도 이제 부동산이 재테크 수단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울만 좋은 큰 평수집을 고집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금융자산을 운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희소가치 때문에 대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 요즘 골치 아프잖아요. 왜냐? 2017년에는 55%, 2045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50대 가구가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은 4억 가까이 되지만 이 중 부동산 자산을 제외하면 가용할 수 있는 순자산은 5천만 원이 채 안 된다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 시점이 다가오는 50대에서 60대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부동산과 금융에 50대 50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보통 한국이 일본의 모습을 따라간다며 일본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예측해보곤 하는데요. 오늘 서울경제TV 금융자산 포럼의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일본 히카리증권의 시니어 어드바이저 시모무라 미스오 씨는 한국도 일본처럼 부동산 공실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금융자산을 통해 노후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금융 투자하면 떠오르는 리스크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한국인이 보유한 자산 전체의 4분의 3은 부동산. 금융자산이 70%인 미국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60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전체 노후 자산의 81%로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됩니다. 이에 일본의 시모무라 미스오 연사는 저출산 저성장 시대일수록 부동산 중심의 노후 대비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모무라 미스오 히카리증권 투자고문은 지난 90년대 일본 부동산 거품 붕괴 등 일본 자산 시장을 40년 넘게 분석하고 변화를 추적한 일본의 금융 전문가입니다. これはそんなに空き室率が増えない政策もできるんですね。だけど残念ながら日本とか韓国の場合はそういう住宅政策になってるんだと思います。やっぱり不動産にあまりウエイトを高くした老後のお金の生活はですね。 시모무라 미스오 고문은 일본의 빈집 비율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며 한국인의 노후 부채율이 높은 건 역시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투자 리스크에 대한 무조건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 배당 수익을 관리하는 것으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そういう時のためにどうやったらその株価の値下がりをカバーできますかというアドバイスをするそういう存在が必要になります。リスクの所在をはっきり掴んでそれに対してコントロールするノウハウ、それがあればリスクっていうのはそんなに怖いもんじゃないと。 이를 통해 개인연금 등 다양한 사적연금을 촘촘히 설계해 운영할 것과 투자에 대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무난하게 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롯데지주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총에서 일본 롯데홀딩스의 공동 대표 이사를 맡은 신동빈 회장과 스쿠다 다카유키 사장의 이사 재선임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이사 선임안 건은 부결돼 일본 롯데 경영 복귀가 무산됐습니다. 이로써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던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까지 6차례에 걸쳐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대결에서 신 회장이 모두 완승했습니다. 직방 토스의 비바 리퍼블리카 등 걸출한 스타트업을 배출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올해로 8번째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들 중 기업가치 1조 원의 유니콘 기업이 나올지 업계의 기대가 큰데요. 졸업식 현장에 이보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기 자극으로 만성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의료기기. 의료기기는 보통 까다로운 인증 절차 때문에 제품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 기기를 개발한 업체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입교한 이후 1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제품을 만들고 수정하고 인증도 모두 완료해 매출까지 일으켰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닌 해외 의료기기 시장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랑 해외랑 시장 점유율도 높이고 수출도 많이 하고 싶고요. 올해로 8회째 졸업생을 낸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창업자를 선발해 창업 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창업 지원 기관입니다. 토스를 운영하는 바바 리퍼블릭과 부동산 거래 플랫폼 직방 등 걸출한 기업을 탄생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 지금까지 2,900여 명의 청년 CEO를 배출하면서 1조 9천억 원의 매출과 7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청년 창업의 메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활발히 해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스타트업 성공의 큰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유수의 글로벌 스타트업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가져가면 한계가 있으니 세계의 핵심 국가, 핵심 도시에 있는 이런 스타트업들과 그 제휴를 하고 업무 해방을 해서 거기에 입소시키고 재벌 대기업 위주 생태계와 종합공업으로 된 그 산업 생태계를 미래 산업 생태계로 아마 탈바꿈시킬 수 있고 그 주역이 청년 창업산업계 졸업생 동문들이다. 성공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미래의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부산 진구에 첫 레미안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이 지역은 작년 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후로 지난 13일 이편한 세상 시민공원이 공급됐는데요. 내일은 레미안 어반파크 단지가 1순위 청약에 들어갑니다. 올 들어 이 지역에서 대형 브랜드 아파트가 연달아 공급돼서 청약 시장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단지이고 눈여겨봐야 할 점 어떻게 될지 부동산팀 정찬신 기자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들어 부산 진구에서 공급되는 두 번째 아파트 단지인데요. 이달 중순 1순위 청약한 이편한 세상 시민공원의 경우 평균 청약 경쟁률 11대 1로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공급되는 레미안 어반파크에 대해서도 기대가 큰데요. 지난 공급보다 물량은 더 크다고 합니다. 정 기자 우선 단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제 뒤로 단지 조감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단지 언뜻 봐도 단지 규모가 상당히 좀 크다는 점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단지 지하 5층부터 지상 33층 24개 동 규모고요. 전용 면적으로 봤을 땐 51에서 126제곱미터로 다양한 주택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총 가구 수는 2,616가구인데 이 중에 1,360가구를 일반에 분양합니다. 네, 그럼 분양가는 얼마나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인근 단지 시세와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네, 공고문 바로 보겠습니다. 자, 가장 작은 평형인 이 5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이 분양가는 2억 9,400에서 뭐 2억 9,8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고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이 중층의 경우에 한 5억 원 정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가장 큰 평형인 126TH 같은 경우, 그러니까 TH는 테라스 하우스의 약자인데요. 이 테라스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7억 3,300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자, 계약금은 10%인데 1차로 2천만 원 정액제가 적용이 됐고요. 나머지 계약금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60에 잔금 30% 비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단지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화면입니다. 자, 부산 진구 같은 지역이죠. 이 연지동에서 2011년에 준공한 이 연지자이 2차 아파트의 경우인데요. 자, 5월에 84제곱미터가 얼마에 계약이 됐나 봤더니 거래 금액이 4억 3천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11층 이 중층의 경우고 그 이전인 2월에는 이 4층 좀 저층인데 4억 3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반파크 단지 84제곱미터 분양가가 5억 원, 약 5억 원 정도니까 당장은 뭐 시세 차익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분양가 살펴봤고요. 공고문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공고문 이어서 보시면요. 자, 이 단지는 도로에 의해서 2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고요. 하나의 사업 주체로 분양이 되고 공동으로 관리 운영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지 조감도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자, 크게 이렇게 단지가 있는데 자, 위쪽 북쪽 부분 보면 이렇게 지금 도로가 있죠.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121동과 이 122동이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당첨된 분들은 여기에 좀 뭐 소외돼 있거나 다른 동이 아니고 같은 사업 주체다라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고문 또 보면요. 자, 이 단지는 자, 인근에 한신타워 아파트라고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에 철골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주차장 모양인데 자, 어반파크 단지 출입구가 이 한신타워 아파트 철골 주차장을 바라보고 개설이 된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 인근의 한신타워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이동이 좀 많아질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출입구로 좀 뭐 보행자들은 좀 간섭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이어서 공고문 좀 보시면요. 자, 2단지 북쪽
북측에 이 연지 근린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 내에 종교시설이 위치할 예정이라고 좀 명시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인접세대는 소음 측면에서 분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단지 배치도 아까 보여드린 단지 배치도 다시 보시면 바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인데요. 지금 종교시설이 있고 공원이 들어설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 121동과 122동, 특히 저층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때문에 좀 소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고문 한 번 더 알아보면, 자, 이 단지 일부 세대는 클린게이트 작동에 따라서 진동이나 소음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클린게이트가 뭐냐면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데 어반파크 단지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클린게이트 모양이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 바람을 불어서 미세먼지를 털어주고 또 이 털린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클린 게이트입니다. 이 게이트는 1층에 설치가 되는데 따라서 1층 혹은 2층의 이 저층 세대는 클린 게이트 작동에 따라서 진동이나 소음 피해가 우려가 되니 알아두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어반파크 입주자 모집 공고문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공익남은 부산 진구에 공급되는 레미안 어반파크 단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창신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